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최대 최소까지는 정석, 센 전부 다 질문 다들 받고 했으니까 오늘은 7장 그리고 8장 끝내봅시다. 7장과 8장 모조리 끝내봅시다. 그럼 미분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7장은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5장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방정식과 미분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론도 없어요. 특별한 이론도. 자, 방정식과 미분, 부등식과 미분 7장.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방정식 그리고 부등식의 목표는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목표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해를 구하는 거. 그죠? 방정식, 부등식의 목표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 부등식에서 해라고 하는 건 뭐냐? 해는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죠. 예를 들어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fx는 0이다. 의 해는 뭐를 말하는 거냐? 그림을 그려. y는 fx를 그려. 이렇게 y는 fx를 그려. 그랬을 때 그 fx가 0이 되는 놈. 그 fx가 0이 되는 놈. 그러니까 바로 이거. 얘가 바로 fx의 해가 되는 거죠. 그죠? 간단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 또 예를 들면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감마였다. 그럼 방정식의 해가 x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그래프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가 누구냐라고 물었다면 0보다 크다니까 0보다 위에 있는 거죠. 0보다 크다. 위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x축 위쪽. 그러니까 이때는 해를 뭐라고 써야 돼? x는 알파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다. 또는 x는 감마보다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fx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려야지만 어디서 만나는지, 어디서 뭐 위쪽에 있는지, 아래쪽에 있는지 이런 거를 갖다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그래서 5장이 중요한 거예요. 5장 내용이 뭐예요? 극대극소를 배우는 이유는, 극대극소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프의 개형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야. 7-1 x에 관한 3차 방정식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는 0에 대하여 1번 이 문제는 세 문제를 한꺼번에 풀 거예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a의 범위를 정하여라. 2번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다른 한 실근을 갖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a 값을 정하여라. 3번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도록 a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3차 함수 y는 x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라고 하는 녀석이 x축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세점이고 x축하고 만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인 거고, 한 점에서는 접하면서 다른 한 점에서 만나게 되면은 바로 이중근과 다른 실근이 되는 거고,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하고 한 번만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게 되면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의 개형이 궁금하면 잽싸게 미분 내야지. 3x제곱 마이너스 3. 아싸. 3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이에요.
와우. 뭐야? 한 번 미분한 것은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한 번 미분한 것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이게 y는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는 1인 거예요. 여기 x는 마이너스 1, x는 1인 거예요. 자,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바로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x축이 이렇게 통과해버리게 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죠. 아하, 뭔 얘기냐? 뭔 얘기냐? 바로 극대값은 극대값이 0보다 크고 극소값이 0보다 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축이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극대값은 얼마예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y값이에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a 플러스 a 플러스 2예요. 극소값은요. x에다가 1을 집어넣은 거죠. x에다 1을 집어넣은 거니까 a-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네. 자, 그래서 1번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 때는 어떻게 돼? a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은 극대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극소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 아하. 그리고 a-2는 0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럼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동시에 a는 2보다 작아야 된다.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 딩동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 있는 걸로 쓸게요.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중근과 다른 한 실근을 갖는다. 그 얘기는 극대값을 x축이 이렇게 통과해버리게 되면 x축이 이렇게 극대값을 통과해버리면 중근이고 다른 실근을 하나 갖는 거죠. 아니면 또 한 가지 방법. 극소값을 x축이 통과해버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중근과 다른 실근 아니면 여기서 중근과 다른 실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극대값이 0이던가 또는 극소값이 0이던가. 그래서 결론 a가 마이너스 2던가 a가 마이너스 2던가 아니면 a가 플러스 2던가 이러면은 중근과 다른 실근을 하나 갖는다는 얘기죠. 자, 마지막은요. 하나의 실근과 두어 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에서. 이 그래프하고 x축이 한 점에서 만나야 돼요. 첫 번째, x축이 이렇게 뭐야? 극대값도 음수이고 x축 아래 있고 극소값도 x축 아래 있는 거예요. 극대도 음수, 극소도 음수이든가. 그러면 한 점에서 떨렁 만나겠죠? 또 하나의 방법. 이번엔 x축이 여기를 지나가도 돼요. 이렇게. 무슨 소리예요? 극대값도 x축보다 위에 있고 극소값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둘 다 양수든가. 그럼 마지막 이야기는 뭐예요?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든가. 극대값 a 플러스 2, 극소값 a-인데 둘 다 양수든가 둘 다 음수든가. 그 얘기는 곱해서 양수면 되는 거죠. 곱해서 양수란 말이 둘 다 양수이든가 아니면 둘 다 음수이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끝! 그래서 a는 2보다 크다 또는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게 바로 하나의 실근과 두어 근을 갖는 a의 범위가 되겠죠. a가 2보다 크든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던가. 이게 3번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1번 문제는요. 1번, 2번, 3번을 따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방에 푸는 거야. 한 방에. 그림 하나 가지고 한 방에 푸는 겁니다. 7-2번 보게. 7-2번은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7-2번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7-2번.
x에 관한 3차 방정식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은 0. 이 녀석이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m값 또는 m값의 범위를 구하라.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하나의 음의 실근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요게 1번이고요. 2번은 자 7-1번보다 더 디테일한 이건 뭐냐면 그냥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라 부호까지 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세 개는 서로 다른 세 개인데 하나만 음근이고 두 개는 양근이다. 또 2번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 아까는 그냥 3번에서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었는데 좀 더 디테일해지는 거야. 그 하나의 실근이 반드시 양의 실근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 이것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근이냐 음근이냐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미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니까 y 프라임. 우리 이 녀석을 y는 하는 3차 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잠깐 y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m하고 x축을 비교해도 되는데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기왕 그래프 찢을 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7-1번은 어떻게 했어요? 7-1번은 그냥 y는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하나 놓고 그 다음에 x축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두 개로 찢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x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얘를 넘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 두 개를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이제 더 이상 x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프 두 개를 어떻게 찢느냐. 하나는 y는 x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라고 하는 확실한 그래프와 움직이지 않아요. 고정된 그래프죠. 확실한 그래프와 넘기면 y는 m. 움직이는 그래프지만 단순한 그래프죠. y는 m이면 상수함수죠. 얘도 7-1번도 그렇게 해도 돼요. 7-1번도 그래프를 y는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a 하고 x축 이래도 되지만 어떻게 해도 되냐면 y는 x3승 마이너스 3x라는 고정된 그래프와 얘를 넘겨서 y는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단순하지만 움직이는 그래프, 상수함수. 요렇게 두 개로 구별해서 풀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얘는 그냥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얘는 한번 m을 넘겨서 풀어볼게요. 두 가지 다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고정된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게.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2, 3은 6x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인수분해하면은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요. y 프라임 3으로 묶었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3으로 묶었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결정이 돼요. 마이너스 1하고 3,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3. 극대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봐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3. 그러면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9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극대값은 5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극소값은요. 3을 집어넣으면요. 27에 마이너스 27이니까 날아가고 마이너스 27이 돼요. 와우. 다음
이제 양수 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y축도 여기다 그려주는 게 좋아요. y축도. x축, y축 둘 다 그려야 돼요. 예, 이게 마이너스 1, 이게 3이죠? 그러면 이쯤에 y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 이렇게 y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y절편 얼마냐? y절편은 뒤에 아무것도 없죠?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상수항이니까 0이란 얘기. 아, 0,0을 지나는구나. 요렇게.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마이너스 m을 넘겨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얘기 끝났어요. 여기다가 이제 누구만 그리면 돼요? y는 m.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y는 m. 1번.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왜? 두 실근이 음근이잖아요. 얘도 음근, 얘도 음근. 얘는 양근. 반대죠? 음의 실근 하나에 양의 실근이 두 개여야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 그려져야 되겠죠. y는 m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려져야 돼야 양근 두 개와 음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m이라고 하는 것은 x축 아래여야 되겠죠. 아, m이라고 하는 것은 x축 아래라고 하는 거 보니까 0보단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27보단 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m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두 번째,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허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요. 근데 그 하나의 실근이 양의 실근이에요. 바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죠. 이게 y는 m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양의 실근 하나만 존재해요. 이건 안 돼요. 이러면 실근 하나 갖는 건 하나 갖는 게인데 음의 실근이에요. 음의 실근.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럼 m이 누구보다 큰 거예요? 극대값 5보다 크면 되는 거예요. 아, 요때 m의 범위는 극대값 5보다 컸으면 좋겠다. 마지막,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이에요. 양의 이중근. 양의 이중근이니까 바로 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게 y는 m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이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27이었죠? 예, 극소값이 마이너스 27이었잖아요. 그러니까 m은 마이너스 27이면은 3번 문제까지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걸 더 권할까요? 1번 스타일로 푸는 거하고 2번 스타일로 푸는 거하고 어느 걸 더 권하느냐? 예, 2번 스타일로 푸는 게 나아요. 한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 항상 그래프를 두 개로 분리하는데 그래프를 두 개로 분리할 때 기준은 뭐냐? 손이 많이 가더라도 고정된 그래프, 확실하게 고정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 하나. 움직이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가 좋아? 움직여? 하지만 단순해야 돼. 그러면 움직이지만 단순해야 돼. 어느 게 제일 단순하냐? 바로 상수함수가 제일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넘겨서 마이너스 a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소개한 거예요. 찢어서 푸는 방법,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방법. 나는 한쪽으로 넘겨서 고정된 그래프와 움직이는 그래프로 분리시켜서 푸는 2번 스타일의 풀이를 더 추천합니다. 오케이. 다음 7-3 지워볼게요. 그 다음 문제. 자,
7-3번. 곡선 y는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직선 y는 2x 플러스 a가 다음을 만족시키도록 a 값 또는 그 값의 범위를 정하여라. 1번 두 개의 그래프가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가 1번. 2번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는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한다. 세 번째,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만 만난다. 전부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요, 교점에 관한 얘기예요. 교점. 그쵸? 교점에 관한 얘기예요. 교점 나오면 무조건 연립이죠. 교점, 연립이에요. 교점 나오면 연립이에요.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a예요. 선생님, 아니 어차피 이거 고정된 그래프고요. 얘는 기울기 2에 y절편이 a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고정된 그래프하고 움직이는 그래프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요? 별로 안 좋아요. 이유는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가 이렇게 있는 직선은요 교점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불편해요. 가장 단순한 그래프 뭐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런 기울기 있으면 안 좋아요. 어떤 게 좋다고요? 상수함수가 제일 좋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 교점이죠. 교점이니까 연립해요. 대신 여기서 여기 있는 2x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프를 다시 두 개로 찢는 거예요. y는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하고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이렇게 두 개로 찢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y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1하고 마이너스 1. 아싸. 요렇게 모양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하고 x가 1일 때로 이렇게. 그러면 극대값은 얼마일까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여기다 넣어야 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다가 그럼 얘하고는 없어지죠? 3이 되겠네요. 극소값 x에다 1 집어넣으면요 2인데 마이너스입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자, 여기다가 y는 a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래야지 서로 다른 세 점이 되겠죠. 이게 y는 a죠. 바로 극소값인 마이너스 1과 극대값인 3 사이에 들어오는 거죠. 알고 싶다.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는 만나고 다른 한 점에서는 접한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극대값을 통과하는 경우 혹은 극소값을 통과하는 경우. 극대값은 3이었죠. 그러니까 a가 3이든가 또는 극소값을 통과하면 되겠죠. 극소값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든가. 자, 세 번째,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이 y는 a라는 놈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극대값보다 크거나 아니면 극소값보다 작거나. 그래서 a가 3보다 크든가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이렇게 하면 얘기 끝나는 겁니다. 끝. 되게 간단해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푸는 거야, 한 방에. 7-4번입니다. 1,a에서 1,a에서 y는 x3승 마이너스 x에 두 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1,a에서
저 3차 함수에다가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그랬을 때 A의 범위를 구하시오. 밑줄 쳐야 될 것 같아요. 유리야 2개 이상의 접선에다가 밑줄 치자. 내 마음을 맞춰볼래? 뭐라고 쓰면 좋을까?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2개 이상의 접선, 2개 이상의 접선 밑에다가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해나? 2개 이상의 접선 밑에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정석 찾아봅시다. 자, 정석 어디 찾아보느냐? 허허, 이 사람들. 허허. 정석 72쪽 4-5번 3,1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은 3개 있다. 거기 밑줄 접선은 3개에다가 밑줄 쳤었죠. 예, 이거 설명하면서 접선이 3개다. 뭐라고 그랬지? 정아? 접점도 3개라고 그랬잖아요. 접선이 3개란 얘기는 접점도 3개란 얘기죠. 그러면 정아 2개 이상의 접선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너무 뻔한 얘기예요. 2개 이상의 접선이란 얘기는 2개 이상의 접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2개 이상의 접점. 자, 해볼게요. y는 x3승 마이너스 x가 있어요. 자, 이거 뭐 굳이 미분 안 해도 되는데 3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3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분명히 이거 는 0 만드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일 거예요.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네. 1,a라는 데가 있대. 1,a.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기다 이렇게 점 하나 찍을게요. 예. 이런 데다 점 하나 찍을게요. 아, 조금만 더 오른쪽으로 찍을게요. 조금만 더 오른쪽에다 찍을게요. 예,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 1,a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을게요. 이 점에서 이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더니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이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그은 거죠. 물론 다른 데도 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데도 있을 수 있고. 그랬더니 접점이 2개 이상 존재한대요. 자, 접선의 방정식 패턴은 총 3가지가 있어요. 1번 곡선 위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2번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3번째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이거는 지금 이 문제는 패턴 3번이죠.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패턴 2번하고 푸는 요령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놓자. t3승 마이너스 t 이렇게 t, t3승 마이너스 t. 그럼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자, 좀 전에 아까 미분해놨죠? 거기에다 x에다 t 집어넣으면 돼요. 3t제곱 마이너스 1. 그런데 기울기가 3t제곱 마이너스 1이면서 접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다. 해나? 접방은? 는? 곱하기? 그런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누구다? 그렇죠.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죠. 지나? 그럼 대입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질적인 애가 하나 나오죠. 이게 지금 결국 t가 변하는 거잖아요. 자, 2개 이상의 접점이란 얘기는 결국 무슨 소리가 되냐? t가 접점이 t, t3승 마이너스 t니까 t가 2개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t에 관한 3차 방정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t에 관한 3차 방정식. t에 관한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 이상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a가 보이죠? 이질적이잖아요. 얘 a만. 그래서 얘만 이쪽에다 남기고 이쪽에다 남기고는
자, 해볼게요. 마이너스 3t 3승에 t 3승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2t 3승. 그죠? 요거 1이에요, 1. 여기 1 들어갔어요. 이렇게 1 들어간 거예요. 지금 1, a 지금 여기는 a예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마이너스 3t 3승에 넘어오니까. 그 다음 제곱. 요렇게 되죠? 플러스 3t 제곱. 그 다음 1창은 플러스 t죠? 근데 여기도 플러스 t. 좌변에도 플러스 t, 우변에도 플러스 t니까 없어졌어요. 상수항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아, 그럼 결국 그래프는 두 개로 찢어져요. 어떻게 두 개로 찢어져요?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t 3승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3차 함수하고 y는 a라고 하는 상수 함수하고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미분합시다. y''은 2, 3은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2, 3은 6t. 어머나 마이너스 6t로 묶었더니 t 마이너스 1. 0하고 1이네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예요.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얘는 얼마야? t가 0일 때, 얘는 t가 1일 때. 그죠? t가 0일 때하고 t가 1일 때. 그죠? 0일 때, 1일 때. 최고차 한계수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자, 극대값부터 갈게요. 용준아, 극대값 t가 얼마일 때? 불러요. 얼마예요 그러면? t가 1일 때 극대값은요? 0이에요. 극소값 t가 얼마일 때? 0일 때. 그때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제 누구를 그릴 차례예요? 상수함수 y는 a를 그릴 차례인데 그때 t가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근이 2개 이상 나와야 돼요. 그러면 3개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게 y는 a거든요. 3개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 2개짜리니까 접하는 것도 극대값, 극소값에서 접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즉 a가 0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가 되겠죠. 같아도 되는 거예요. 요렇게 a라고 하는 것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교점이 2개도 되는 거고요, 3개도 되는 거고요, 2개도 되는 거죠. 2개 이상이라 했으니까. 예, 만약에 이 위로 올라가면 1개밖에 안 되는 거니까 문제 뜻에 맞지 않는 거겠죠. 딩동댕. a는 마이너스 1 이상 0 이하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7-4번 풀면서 방정식과 미분은 이렇게 하면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방정식과 미분이기는 한데요. 이게 부등식도 내용이 똑같아요. 네. 부등식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부등식도 내용이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해볼게요. 부등식과 미분. 역시 이 녀석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게 결국 핵심이에요. 너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이거예요. 칠장하고서 잠깐 쉬는 시간 가집시다. (7-5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x의 4제곱 플러스 4k제곱 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가 성립하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봤습니다. 예, 저 4차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기 위한 k의 범위를 물어봤어요. 이건 그래프 2개로 찢는 문제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한번 먼저 해볼게요. y'은 4x 3승 더하기, 자 4k제곱 x 미분하게 되면은요, 잠시만요, 잘못 썼어요. 4k 3승입니다. 그렇죠, 이상하다 싶었어. 4k 3승 x예요. x에 관한 1차항이에요. 미분하면 4k 3승. 그럼 4로 묶어내면 x 3승 플러스 k 3승이니까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k에 손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돼요. 그죠? 자, 하나의 실근과 요 자리는 뭐가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에 보면 판별신기에 넣어보면 얘는 허근이에요, 허근.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한 번 미분했더니 하나의 실근과 두 허근이 된대요. 최고차 한계수는 양수고요. 그럼 얘는 그래프 패턴 4번이죠. 4차 함수 그래프의 유형 4번째.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어디서 극소를 가져? x가 마이너스 k일 때. x가 마이너스 k일 때 극소를 가져. 근데 이 녀석이 가만 보니까 극소이면서 동시에 최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극소이면서 동시에 최소이기도 해요.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저 4차 함수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커야 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일까? 이 4차 함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언제나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최소값이 양수면 끝나는 거죠. 최소값이 0보다 위에 있으면 전부 다 모든 값들은 다 0보다 클 테니까. 그러니까 x4승 플러스 4 k3승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양수가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최소값이 극소값이죠? x에다 얼마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k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읍시다.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그냥 k4승.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k 4승.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k 4승이 되겠죠? 마이너스 3k 4승 이쪽으로 넘기면 3k 4승은 3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3으로 나눠주면 k 4승은 1보다 작다. 이거 1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할게요. k 4승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니까 인수분해하면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k제곱 플러스 1은 0보다 작다. 여기까지 인수분해 될 것 같아요. 그죠? k 4승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선생님 저희 4차 부등식 안 배웠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4차 부등식 느낌 괜찮아요. 얘 보세요. 얘는 k제곱 플러스 1은요. 우리가 어떤 수를 제곱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 얘는 무조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조건 양수겠죠. 그러면 이 파란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무조건 뭐야 됩니까? 뭐 곱하기 양수가 음수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이 파란색 구간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k-1,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끝났어요.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다. 딩동댕동.
요렇게 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전부 다 x축 위에 붕 떠있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최소가 양수이다. 여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최소값이 곧 양수이다. 우리 반 꼴찌가 합격하잖아? 우리 반 꼴찌가 합격선보다 위에 있어. 그럼 우리 반은 다 합격이지 뭐. 그렇죠? 우리 반은 다 합격이 되는 거예요. 끝. 자, 7장의 마지막 문제. 두 함수 fx는 5x 3승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 이 녀석이랑 gx는 5x 제곱 플러스 2가 있어요. 이때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구간에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 이 구간에서만큼은 fx가 gx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이것을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하여라. 쉬워요. fx 5x 3승 마이너스 10x 제곱 플러스 k 크다 gx 5x 제곱 플러스 2. 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여러 번 했잖아요. k만 이질적이죠? 얘만 오른쪽으로 빼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보내봐요. 그러면 다시 쓰면 5x 3승에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2가 누구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k보다는 크다. 아, 이제 우리가 그릴 그래프는 y는 5x 3승 마이너스 15x 제곱 마이너스 2하고 y는 마이너스 k예요. 주의사항은 모든 실수가 아니에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만 신경을 쓰면 돼요. 이 경우만 신경 쓰면 돼요. 자, 확실한 그래프 그립시다. 확실한 그래프. y'은 3호 15x 제곱 마이너스 30x니까 15x로 묶었더니 x 마이너스 2. 아, 0하고 2다. 0하고 2. 자, 그림 볼게요. 이렇게 x가 0일 때 하고요, x가 2일 때 하고요. x가 0일 때 하고 x가 2일 때. 자, 근데 그 중에 먼저 극대값 x가 0일 땐 얼마예요? x가 0일 땐 마이너스 2예요. x가 2일 때 극소값은 얼마일까요? 8호 40에다가 2, 4니까 마이너스 60에다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2가 됩니다. 자, 근데 잘라야 돼요. 0에서 3까지 잘라야 돼요. 0에서 3까지. 자, 0일 땐 여기 있고요. 2가 여기니까 3일 땐 오른쪽이죠. 그럼 3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해볼게요. 3 집어넣으면. 여기다 x에다 3 집어넣을게요. 5 곱하기 27 마이너스 15 곱하기 3, 3은 9 마이너스 2. 어머나! 여러분, 이거 계산하는 사람은 바보. 5 곱하기 3의 3승이죠. 15 안에 5 하나 3 하나 들었죠. 그럼 그 3이 얘하고 만나면 결국 얘하고 얘하고는 같은 값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어머나! 이게 똑같은 값이구나. 얘가 누구라고요? x는 3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건 뭐냐? 0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똑같은 높이입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는 커야 된대요. 이 파란색 그래프가 마이너스 k보다는 커야 된대. 어느 구간에서? 0에서 3 구간에서는. 그럼 마이너스 k가 어디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게 y는 마이너스 k가 돼야 되겠죠. 왜? 최소값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얘 클 거 아니에요. 크거나 같다도 아니고 크다야. 그러면은 접해는 것도 안 돼요. 끝! 마이너스 22가 마이너스 k보다, 여러분 이거 y는 마이너스 k예요. y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보다 커야 되겠다. 끝. 그래서 k는 얼마다?
이번엔 K는 22보다는 크다. 마이너스 22가 마이너스 K보다 컸었으니까 이번에 K는 22보다는 커야 되겠다. 딩동댕. 요렇게 해서 7장 문제 싹 풀어봤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8장 시작합시다. 댕겨와요.